안녕하십니까, 강민구 판사입니다. 어제 조선일보 뉴스에 GPT 유사 앱들이 플레이스토어 같은 앱 장터에 난립하여 수많은 유저들에게 매달 카드 대금으로 돈을 빼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뒤늦게 기사화됐습니다. 저는 이 채트 GPT 생성형 AI 초창기부터 구글 플레이 같은 앱스토어에 가서 보고 유사 제품이 넘치는 것을 확인한 다음 여러 차례 지금까지 경고해 왔습니다.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화면에 보이는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이렇게 해서 GPT라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빙이 두 번째인데, 빙은 MS의 오리지널 그 앱이고 그 외에 여기 수없이 많은 앱들이 이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유사 제품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전부 다 카드나 그런 일정 액수를 뭐 5불, 6불, 8불, 9불 이런 식으로 매달 결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. 새로운 대동강물 팔아먹기 신종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그것에 쏘아 넘어가는 유저들의 책임이 가장 큰 원인이나 언론에서 너무 늦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. 지금 이 화면에 보면 하단에 빙, 뉴챗, 바드 세 개가 나란히 있는데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빙은 정식 앱 버전이고, 즉 모바일에 작동되는 버전이고, 채트 GPT, 오픈 AI의 뉴챗나 구글의 바드는 앱이 아니라 그 회사들의 웹페이지에 나오는 그 URL을 홈페이지로 끌어내는 방법으로 합니다.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종전에 명심보감 시리즈로 소상하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. 오늘은 이러한 그 GPT 시대, 챗 GPT는 오픈 AI의 등록 상표이고, 그래서 이런 GPT를 생성형 AI라고 통칭하는데, 이런 생성형 AI가 우리 곁에 가까이 왔는데, 그러면 진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아침 산책을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. 제일 첫 번째로는 이 생성형 AI를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별거 아니라고 외면하지 말고, 일단 자기의 모바일 폰에 저처럼 빙, 오픈 AI, 뉴챗, 구글의 바드 이 세 가지를 일단 폰에 깔아놓고 매일마다 궁금한 게 있을 때는 직접 써보고 활용해보는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누차 제가 강조했습니다. 제가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의 폰을 제가 구경해 보면 이렇게 홈 화면에 이와 같은 세 가지 생성형 AI 아이콘이 깔려 있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. 강연장에 가서 확인해도 청중 중에서 이 세 가지를 깔아놓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. 따라서 일단 이용을 해보라고 저는 강조하는 것입니다. 어제는 저는 한국 그 법률 특별 용어인 이중등기 효력 또 물어봤고, 취득시효 법리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. 법인격 부인론에 대해서도 물어보고, 근데 전부 다 놀랄 정도로, 깜 놀랄 정도로 구글 바드가 한글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. 일부 판례 인용은 틀린 판례도 있지만 전반적인 법 이론이나 설명은 충분히 현재도
구글 바드가 그동안에 쌓인 구글의 검색 엔진을 크롤링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거의 다 했거나 블랙홀처럼 개걸스럽게 현재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 일단 첫 번째는 그와 같은 활용 능력을 늘리고, 그 다음 두 번째는 결국은 아무리 이와 같은 생성형 AI가 있더라도 그 답변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저 사용자의 지혜 근육, 생각 근육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더 아날로그 종이책이든 PDF 전자책이든 좋은 양서를 잘 선택해서 독서를 꾸준히 하는 것이 진정 이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의 정진책이라고 봅니다. 아무리 디지털이 강조된다 그래도 아날로그 내공의 축적이 없으면 사상 누각이 되고 생성형 AI가 대답하는 답변의 진짜와 가짜를 판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듭니다. 그래서 쉼 없는 좋은 양서, 책도 잘못됐거나 편향된 책을 잘못 읽으면 각자의 머릿속에 편견과 선입견만 고착화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은 책이라고, 양서라고 확인된 책들 중심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는 그와 같은 책을 읽은 것을 기초로 해서 매일 무언가 자기만의 글짓기, 글쓰기를 하자는 겁니다. 그 글쓰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 저절로 머리도 정돈되고 생각과 지혜의 근육이 쑥쑥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글쓰기를 자주 해야 구술 능력도 올라가서 구술로 음성 입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. 아무리 삼성과 구글의 그리고 MS의 음성인식 엔진이 정교하게 발달해도 각자의 손가락으로 연결된 회로를 수십 년간 써왔기 때문에 머리의 시냅시스에서 손가락으로 연결된 것을 입으로 전환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. 한두 장 이상 구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글짓기를 통해서 그리고 말하는 능력을 배가해서 매일마다 스스로 폰의 전자메모 앱이나 그런 데에 음성인식 엔진을 가동시켜서 말로 글을 쓰는 것을 훈련하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은 명상과 사고실험, 사색의 일상화가 중요합니다. 아침마다 일어나면 24시간의 골드바가 이 지구에 있는 인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려옵니다. 명상을 통해 그 기운을 듬뿍 받고 자신의 하루 할 일도 생각하고 새로운 생각이 번쩍 나면 음성인식으로 에버노트나 원노트, 노션 같은 전자메모에 저장을 해두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는 각계 초절정 전문가 고수분들과 온라인, 오프라인 접촉면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묻고 배우는 것을 꺼려하면 안 됩니다. 문은 두드리면 열리고 안 두드리면 안 열리고 문이 없으면 문을 만들면서 두드리면 됩니다. 그와 같은 적극적인 용기가 실현이 되어야지만 자아 발전과 새로운 기술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. 저는 모를 때 그 분야 전문가에 묻는 것도 있지만 평소 구글 알림이, 이 부분도 제가 유튜브에 강민구 구글 알림이 하면 간단한 설명 영상이 나오지만 10여 년 전부터 구글 알림이 출시 초기부터 제가 원하는 키워드를 넣어두고, 중요한 것은 실시간, 어떤 것은 하루에 한 번, 또 덜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메일로 구글 검색 엔진이 크롤링한
그 키워드의 풍성한 밥상을 통해서 정보 보고를 받습니다. 마치 CIA 국장이나 FBI 국장을 거느린 미국 대통령이나 국정원을 거느리고 있는 한국 대통령처럼 그 관련되는 키워드의 정보 보고서를 무료로 최단시간에 구글 알림이라는 획기적인 도구를 통해서 그와 같이 정보를 흡수하기 때문에 울트라 전문가를 24시간 제 옆에 둔 거랑 똑같습니다. 오늘은 조선일보 뉴스에 뒤늦은 유사 앱의 피해 사례 기사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아침 산책에 이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